예,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원룸에서 시작해서 30대에 강남 건물주가 된 무시무시한 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예, 빌딩 진영쌤, 김진영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투자가 고난도의 투자잖아요. 건물이야말로.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. 집에 투자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상가에 투자하는 게 있고, 건물에 투자하는 게 있고, 토지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건물 투자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상이죠. 왜냐하면 건물은 뭐 부동산 투자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파트 투자해 보신 분들이 하시고 상가 또 투자해 보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이런 대출부터 그다음에 뭐 설계, 시공 이런 어떤 전문가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내가 사업이 쉬워질 수 있고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. 종합예술이군요, 빌딩. 네, 맞습니다. 근데 설계할 때도 너무 머리 아프고. 그렇죠.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. 근데 이거 어떤 분들이 이 건물 투자에 적합한 것 같아요? 저는 요즘 우선 주택 시장은 되게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되게 좀 불안정하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불안정한 아파트 시장보다는 좀 빠르게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. 이러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. 네. 50억짜리 건물을 내가 꿈꾼다. 네. 50억짜리 요즘 괜찮은 건물 50억 살 수 있는 게 있나요? 있나? 있긴 있나? 있죠. 있어요?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내 돈은 얼마가 있어야 돼요? 자기 자본은? 한 20억 신축까지 하려면 한 20억 정도. 아, 건물 내가 네. 줘야 되니까 네. 건축비까지 해서 네네, 건축비까지 20억. 해서. 나머지 돈은 이제 건물에 의한 대출, 매매가의 80%, 공사비의 70%, 그다음 취등록세, 이런 설계 비용, 철거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. 그러니까 50억짜리 하나 하려면 내 돈 20억 가지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. 그건 쉬워요? 그렇게 돈 빌리고 이러는 건? 담보 아파트가 있으면은 좀 수월하고요. 내 집 담보. 네, 공동 담보로 잡아서 할 수 있고. 그다음 위치가 좋다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매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법인들 많이 설립하셔서 재투자 목적으로 법인으로 이제 대출을 실행하고 계십니다. 그럼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인기 지역이라는 데는 뭐예요? 역세권인 거예요? 뭐예요? 거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. 임차도 그렇고요. 매매 거래도 활발한 지역. 어디 가보시면 뭐 공사하는 데가 많은 지역 있잖아요. 여기는 맨 공사하던데? 거래가 상암동에? 활발한 지역입니다. 네, 상암동 거래도 최근에 확실히 많이 됐고요. 거래가 활발한 지역. 망원동도 그렇고. 네, 마포가 꼬마 빌딩이 정말 많이 거래가 됐어요.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계신 뭐 강남이야, 뭐 강남 불패 어쩌고 하니까 그렇고. 강남, 서초, 한남. 아이, 뭐 집하고 똑같네. 네, 맞습니다. 네? 네. 원래 그래서 사실 건물이 아파트 이런 하락장에서는 가격 방어에 또 좀 유리해요. 예. 아파트가 막 쭉 많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 건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작년 뭐 호황기 때는 저희가 매물 접수를 받으면 뭐 50억의 매물을 받으면 이거 손님이 계약하신대요. 계약 진행하시죠 하면 55억에 판다고 하시고 지금 안 파시래요. 걷어들이시고 맞아. 이런 시장이었어요. 금액이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내가 그냥 50억에 나왔으면 50억에 거래가 됩니다. 네, 주요. 그 소액으로 건물 사는 분들도 전 많이 봤어요. 네. 근데 그 수강생들도 있죠. 지금 네. 건물 배우려고, 부동산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. 자금 준비되신 분들,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. 네. 그런 분들 중에서는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건물주가 된 분들이 있어요? 6억 원대. 6억으로 집 사기도 빠듯한데 네, 그러니까요. 건물을 샀어요? 네네. 그 운이 좋은 거예요? 실력이 좋은 거예요? 저와 같은 그 마포 망원 같은 망원에? 건물 매입해서 서대문구였어요. 서대문구도 괜찮지. 네네, 서대문구 대로변에 건물을 대로변에 매입해서, 그것도? 네, 건물을 매입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. 네, 그분도 이제 상가를 매각하시고 그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싶다. 근데 그분은 지금은 직장인이시지만 나중에 내가 내 건물에서 뭐 카페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이셨어요. 얼마 들었다고 그래요? 초기 비용? 거의 6억 8천 6억이라고 그랬지? 네, 6억. 야, 6억으로 서대문 대로변에요? 네. 이게 지금은 가능하죠? 이게 몇 년도예요? 20년도입니다. 근데 한참 화랑 때인데? 네네, 20년도. 그러면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긴데? 매입가가 20억이었어요. 네. 20억이었는데 6억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일으켜서 했다는 거죠. 이분은 지금 장사가 잘
되면 모르겠는데 잘 되니까 문제가 없겠네.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됐으면 이자 갚느라고 난리니까. 그래서 이제 임대보다는 더 안정적인 거죠. 네. 거기서 영업이익 금리가 올랐지만 이자가 올랐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수입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빌딩 투자할 때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요건 아셔야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? 부동산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입지거든요. 입지를 우선 첫 번째 보시고 그 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계약할 때부터 내가 이거 투자의 그림을 그리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 사면 오르겠지? 부동산이니까 사면 오르겠지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이거 있는 그대로 포괄 승계할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지금 밸류업을 할 거라면 신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임대차가 얼마에 나가는지 그리고 신축이 완료된 건물이 얼마에 매각이 되는지를 계약 전부터 확인하시고 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. 꼭 그냥 사면 오르겠지 남들 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전부터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빌딩 투자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? 많긴 한데요. 분야가 다르잖아요. 정말 부동산 공부도 뭐 경매에 대한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분양권에 대한 공부도 있을 수 있고 그 내 자금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제가 처음 뭐 분양권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 돈으로 3천만 원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? 그런 것처럼 내 자금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빌딩을 이제 내가 하나 딱 사기로 했어. 네. 그럼 뭐부터 합니까?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남 역삼동에 집 쪽 빌딩 사실 때 뭐 워낙에 선수시니까 뭐 쫙 아셨겠지만 일반 초보자라면 임장하고 근처 부동산 가고 임장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 땅과 비슷하게 어떻게 주변에 지어졌는지 임대가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내 자금에 맞게 이 대출이 가능한지 지점장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고 은행마다 또 다르거든요. 은행 가서 네네네. 또 그 대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저는 이제 밸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두거든요. 그래서 가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. 네네.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게 이런 건물 사고 이럴 때도 도움이 됐습니까? 크게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투자했다는 아닌 것 같고요. 사실 흐름은 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현업에 있기 때문에.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투자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네. 이 부동산 중에도 건물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.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엔? 그렇죠. 신축할 거라면은 뭐 땅만 보시면 되고 리모델링 할 거면 내가 중축을 할 건지 아니면 요거를 어떻게 뭐 내부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. 빌딩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있어요? 시기 제가 또 돌이켜 보니까요.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준비됐을 때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분양권 투자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고 아파트 매입할 때도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건물을 매입할 때도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상황마다 내 자금이 준비됐으면 그 상황에 맞게 어디에 투자할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같이 부동산 침체기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해도 되냐? 지금 이거죠? 아파트 매입하시기는 조금 저도 조심스럽고요.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은 괜찮습니다. 주요 지역에 매입을 하시면 나는 건물이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. 가격 덩어리가 크니까. 아닙니다. 네. 가격 방어력이 있어요. 건물은 아파트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제가 현업에 있잖아요. 부동산 건물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. 네. 부동산 투자에만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하셨으면 꽤 되신 건데 10여 년 그렇죠? 이 부동산 투자의 매력은 뭡니까? 그 시드머니를 모았잖아요. 그리고 시드머니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매각했을 때 생긴 수익금 그게 만나면 또 덩어리가 커지고 또 그걸로 투자하고 다시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지금도 대표님은 투자는 계속 하시는 거죠? 네,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선 역삼동이 매각이 된다면 저는 이제 더
좀 좋은 급지로 가서 지금 파시려고요? 신축을 하지 않을까. 네, 팔 계획 있습니다. 네. 왜 파는 거예요? 또 신축 더 좋은 급지 가서 하려고요. 그냥 갈아타려고. 그럼 이 질문도 드려봐야 되겠다. 우리가 집을 사면 집은 그래도 한 5년 살잖아요. 그죠? 뭐 10년도 살기도 하고. 뭐 물론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말고. 네. 근데 건물은 내가 들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해서 번듯하게 건물을 줬어요. 그러면 요거는 몇 년 내에 이렇게 주기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? 보통 이제 이게 그 시세 차익 제가 이제 내 실투자 현금에 그 배로 벌려고 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 주요 지역, 강남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한 3년? 2, 3년, 3년 주기가 좋을 것 같아요. 3년이어야지 신축의 경우에는 건물값까지 받을 수 있죠. 상승되는. 예. 근데 이게 이제 더 10년 지나가 버리면 건물값은 그렇죠. 거의 없는 거죠, 이거는. 그렇죠. 또 그때는 또 이제 다시 또 밸류업을 3년 해야죠. 정도에 팔고 밸류업이라는 걸 이제 더 좋은 입지로 가서 이제 또 새롭게 또 하는 거예요. 네,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것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가 신축하고 한 달 안에 임대차 맞추고 한 달 안에 매각이 됐어요. 그럼 뭐야? 총 사업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. 그 양도세 꽤 낼 텐데.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 22%를 내게 돼 있습니다. 무조건? 네, 그래서 다 법인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죠. 이건 양도세 이런 게 아니고 법인세. 안 올랐어도 법인세 그럼 내는 거네요? 법인 차익이 있으면 거기에 차익에 22%? 법인의 수익금에서 22%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이거보다 더 내잖아요. 그렇죠. 45% 내죠. 그러면 다 법인으로 하는구나. 그래서 법인으로 합니다. 네. 그래서 건물은 다 법인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세금이 이렇게 되는구나. 그러니까 이게 세금 관계도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나중에 이것도 내 자금으로 가져오려면 당연히 또 세금 내고 가져와야 되겠지만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근데 이거를 덩치를 또 한 번 사실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쭉 개인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 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불려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법인으로 투자하셔서 이렇게 불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도 대출을 풀어주고는 있지만 지금은 대출 풀어줘 봐야 금리가 6%씩 막 주담대 이런 게 막 엄청나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? 지금같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파트 값 떨어지고 기회가 또 주어질 때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공부하시고 이게 아무 데나 사서 다 막 오른다는 건 아니고 영끌에서 샀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음적인 여유와 자금적인 여유를 가지고 떨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옥석 가려서 평당가 좋은 매물을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강남 건물은 매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살 때보다 한 2배 같습니까? 네, 2배 좀 넘어서. 이야, 100% 이상 수익을. 대단하시네요. 지금 30, 40대 이상, 뭐 건물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30, 40, 50대, 60대 뭐 다 해당이 되겠네요. 이런 분들께 뭐 부동산 팁이랄까요?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. 저처럼 뭐 20, 30대 때 제가 겪었던 뭐 원룸에서 무주택에서 정말 내 집 하나 갖겠다고 정말 악착같이 아이도 떼놓고 일을 해서 정말 목표 설정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뭐 제가 건물 2채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온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저처럼 간절했던 사람도 목표 설정하고 단계별로 투자한다면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야 돼요. 그냥 평소에 너무 편하게 집도 사고 너무 편하게 뭐 돈이 막 생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. 근데 결핍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저마다 됩니다. 울었던 적 있습니다. 정말. 자, 빌딩 진영쌤, 김진영 대표와 함께 빌딩 투자 어떻게 공부하고 투자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한번 덤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또 김진영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네, 수강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.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